안녕하세요 여러분, 컴쌈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신입일 수도 있고 경력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영업직인데 세일즈포스를 꼭 써야 하나요? 세일즈포스는 세일즈 클라우드를 지칭하는 겁니다. 따로 세일즈포스는 회사 이름이고 세일즈 클라우드는 CRM이라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 보통 B2B로 하면 고객들은 일반 회사가 될 거고 B2C는 일반 개인 고객들이 되겠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신입으로 회사를 입사했어요. 회사에서 세일즈포스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로 해서 내 실적이 향상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회사를 이제 처음 다니시는 거니까 당연히 모를 겁니다. 경력 입장에서도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세일즈포스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걸 쓰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영업 두 발로 뛰고 운전하고 막 지방도 내려갔다 오고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은 시장 조사도 잠깐 하러 마케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해외 출장도 다니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입력을 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신입분들은 처음에 회사를 입사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받겠죠.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나 회사가 생각하는 미래나 이런 걸 다 받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세일즈포스를 쓰라고 하는데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일즈포스에는 신입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퀘스천 1.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고객 리스트를 주겠죠. 그러면 고객 리스트를 만약에 안 주면 나의 거래처를 새로 발굴해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거래처, 고객사 어떻게 발굴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발굴하는 방법은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되게 많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설명을 해드리겠고 신입한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새로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하라고 시키지 않겠죠. 보통 회사라면 이제 기존 고객 관리 요걸 먼저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거래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와요. 거래처, 고객사, 거래처는 어떤 회사일까? 자, 신입분들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내가 그 고객사의 히스토리, 이력 그런 걸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쓸데없이 가가지고 여기 제 고객사인데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 회사의 기존 히스토리를 다 알고 간 다음에 저 이번에 새로운 누구누구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애로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명함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서로 일하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그 고객사, 기존 고객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세일즈포스를 꼭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왔네요. 신입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기존 고객의 히스토리를 어떻게 아니? 히스토리를 알아야 기존 고객에 가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내년에, 후년에 그리고 또 언제 이벤트적으로 갑자기 나오는 썸 프로젝트나 아니면 해당 고객에 확장을 할 때 우리 제품을 납품하고 할 수 있고 계약을 따낼 수 있는데 그 히스토리조차 모른다면 가서 뻘소리 하겠죠. 바보같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일즈포스를 꼭 써야 하는 이유, 신입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한다. 이게 가장 큽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력은 다음에 할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빠이 아닙니다. 아예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고객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겠죠. 뭐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거래처가 AI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담당자라고 쓰기 뭐하고 연락처라고 쓰겠습니다. 왜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연락처니까 고객사의 어떤 연락처, 전화번호부 같은 거예요. 예, 우리 그 핸드폰에 쭈루룩 보면 이제 전화번호부 많잖아요. 그 전화번호부 같은 겁니다. 자, 예, 전화번호라고 쓸게요. 아니야. 전화번호 말고 딴 것도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쓰겠습니다. 그냥 영어로 바꿀게요. 지금 방금 쓴 영어 어카운트와 컨택은 세일즈포스의 이제 스탠다드 워드입니다. 즉 이제 표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만 영업을 하신다면 뭐 거래처 연락처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어카운트나 컨택 이렇게 해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카운트 컨택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고객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래처 리스트를 확인을 해서 봐야 한다. 신입인데 입사했는데 선임으로부터 거래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락처가 없다. 제일 난감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전화, 번호, 이메일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담당자죠. 기존 고객 담당자 한 명 이상의 연락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연락처가 없으면 기존 고객인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왠지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쪽 업계 동향을 알아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락처가 없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사실 여기 거래처에 딸린 이게 활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디 누구한테 뭐 메모를 했고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날렸고 요런 미팅을 했고 요런 게 거래처의 활동에 다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안 적혀 있으면 연락처가 없는 회사면 사실 별로 큰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업계 동향을 모르니까, 내가 신입이니까. 그래서 그냥 패기로 전화를 합니다. 홈페이지, 고객사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일단 전화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대표번호를 확인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파는 사람은 실사용자겠죠. 실사용자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파는 제품을 사용할 것 같은 부서를 유추해야 합니다. 유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좀 거부당할 수 있으니까 연결을 해달라고 해요. 대부분 연결해 줍니다. 그냥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시냐 이렇게 대표번호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까일 수 있겠죠. 아, 이 친구 그냥 영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기존 고객이라면 뭘 판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탁기를 팔면 뭐 세탁기가 그때 언제 납품이 됐는데 그 부장님, 그 부서 분들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다. 이제 확인 전화상 드린 거다 하면 대부분 전화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썰을 풀어야겠죠. 우리 회사 제품 구매 그때 하셨었다. 잘 사용하고 계시냐? 그러면 이제 뭐 불편한 점은 없냐? 아니면 바쁘시면 이제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리겠다 하면서 혹시 바쁘시면 전화번호를 따셔야 돼요. 전화번호 받으세요. 오피스 전화번호든 오피스 자리번호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그리고 이제 나중 통화를 해야겠죠. 이렇게 신입분들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처가 없을 경우. 연락처가 있다 이러면 쉬워요. 자, 나는 이제 간단히 자기소개하면 되죠. 나는 어느 회사 누구누구다. 그 다음에 그때 이거 사시지 않았냐 이렇게 싸가지 없게 물어보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회사의 어떤 영업대표입니다. 홍길동 영업대표입니다. 그때 이제 물건 거래하셨던 게 있는데 이제 잘 사용하시는지 이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 입사를 했고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나라를 떠나서 이제 새로 고객사를 담당했다고 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위에 방금 쓴 혹시 바쁘시면 그 다음에 자리 번호나 핸드폰 이거 바쁘시면입니다. 바쁘시면 자리 번호나 핸드폰도 이제 번호 받고 성함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업은 우리가 땅을 파거나 공사를 하면 첫 삽을 뜨잖아요. 이게 첫 삽을 뜨는 겁니다. 세일즈포스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업직은 당연히 이제 누군가 대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전화번호도 안 받는다 이러면 전화 연결도 실패다 이러면 그냥 이메일 보내야 돼요. 이메일을 이제 잘 보내셔야겠죠. 그냥 이메일 목적은 담당 인사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메일은 이제 담당 그리고 그쪽 고객 담당 문의를 해야겠죠. 고객 담당 문의도. 자, 오늘 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입, 여기 신입이라고 써야겠네. 신입 영업직인데 세일즈포스 꼭 써야 하나요? 자, 거래처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써야 돼요. 거래처 가면 이제 기존 고객의 모든 히스토리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연락처나 기존의 영업 계획 일어났던 것이나 수주 실패나 아니면 수주 성공했던 거, 납품 내역이나 아니면 출하 이런 것까지 있으면 출하 내역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영업 활동했던 거 상세하게는 여기에 밥을 몇 번 먹은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겠죠. 그리고 고객의 연락처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연락하지? 이게 가장 이제 신입분들의 가장 힘든 건데, 솔직히 얼굴 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요. 좀 뻘쭘하지 사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냥 연락처가 없으면 이렇게 고객사 홈페이지 대표번호 확인하고,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는 요즘 시대에 없죠. 지금 2020년
대클라우드 시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2020년부터 저는 대클라우드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것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담당자 목적은 이거예요. 연락처가 없으면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제 기존 우리 뭐 제품 쓰고 계신 거 확인 한번 하고 잘 쓰고 계시냐 물어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연결하자마자 여기 인사해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연락처가 없으면. 그 연락처가 있다, 연락처 있으면 그냥 바로 연락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바쁘시면 이게 하시고, 연결 실패하면 담당 인사 드리고, 네, 이 정도 하시면 영업에 있어서 첫 시작은 끝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빠이.